오바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제 썰이 올라와서 보다 보니 너무나 재밌게 편집해주셔서 관우가 되어버린 걸 보고 낄낄거리다가 채팅창에서 많이 원하셨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썰, 전설의 사무라이 썰에 대해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니 채팅의 부대가 KT같이 생겼네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는 사령부 직할대대라 사실상 전시에 인터넷을 까는 것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였죠. 이상하게도 사고가 많은 부대여서 행보관도 갈리고 대대장도 갈리고 아마 선진병영 시작되는 과도기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병 전역이 취소된 것도 너무 군대가 어수선했던 터라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때는 2009년 제가 막 자대에 들어갔을 때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동기가 13명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전역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시점이라는 뜻이죠. 전역 대기가 8명 있었는데 주황색 활동복, 짬의 상징을 입은 병장 하나가 기억납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장은 항상 도요토미 히데요시 병장 또는 사무라이로 불리고 있었는데 항상 책을 읽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일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사무라이들이 글을 쓰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는 장면이 많아서 나 그런 것 때문에 사무라이라고 불리나? 라고 생각을 했죠. 통신병이었던 그 선임 참 조용했어요. 말도 하지 않고 조곤조곤. 선진병영이 막 시작될 때라 아직 집합 같은 잔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합이나 후임들을 갈구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죠. 구석에서 책을 읽거나 했는데 작업이나 모든 훈련을 열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저는 말년쯤 되면 저렇게 다 열애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신병 대기 기간이었던 저는 어느 날 그 병장과 함께 막사 이곳저곳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반과 보급창고 등을 돌다가 병장이 더웠는지 전투복 상의 앞에 단추를 풀었습니다. 근데 배 쪽에 보니 뭐 허연 게 있는 겁니다. 궁금해서 힐끗힐끗 보니 배에는 야쿠자들이 배에다 복대하는 것처럼 커다란 붕대가 칭칭 동여매져 있는 겁니다.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라는데 왜 이러고 다니지? 덕후인가? 땡땡면야님 왜 다치셨습니까? 이거 배를 좀 다쳤어. 병원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어.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듯 다시 옷을 입더라고요. 선임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막내 짬 찌끄레기가 꼬치꼬치 캐물어 볼 수도 없었죠. 개념 엄청 박혀 있었네 그래도. 그 후 병장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면서 발견한 병장의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손에 모나미 볼펜을 들고 딸깍딸깍거리는 버릇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 쉬지 않고요. 메트로놈처럼 일정 간격으로 딸깍딸깍딸깍딸깍딸깍딸깍거리는데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듣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러다가 평소 궁금했던 걸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대변자님, 전역이 한 달 정도 남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치. 원래 말년 되면 장학 같은 거 열애합니까? 아니, 난 다쳐서 안 나가는 거야. 실례지만 왜 다쳤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다음에 말해줄게. 그 순간 2번이나 튕긴 저는 다른 선임들에게 그냥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신병 대기 기간이어서 선임병들과 단둘이 있는 일이 잘 없었기에 동기들 13명이나 다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첫 근무 들어가는 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2주간의 신병 대기가 끝나고 사무라이 병장이 말출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제가 기다리던 첫 근무가 배정되었습니다. 꽤 무섭기로 유명한 상병이었는데 화술에는 꽤 자신이 있던 저는 꼭 오늘은 사무라이 병장에 대해 캐내고 말리라고 생각하며 근무에 들어갔죠. 너무나도 추운 겨울, 오늘 같네요. 오늘 갑자기 영하 10도로 떨어졌는데 고요한 산속의 공기는 차가웠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탄약고에서는 노가리만한 게 없었습니다. 금세 능수능란한 화술로 상병과 친해진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죠. 땡땡 상병님, 근데 사무라이 병장님은 왜 다치신 겁니까? 라고 묻자 선임은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선임. 뭔가 말할 수 없는 슬픈 비밀이 있나 했습니다. 그런데 달빛 아래서 어슴풀에 선임의 어깨가 떨리는 거예요. 헐, 울어? 저는 영화 해바라기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어깨가 떨릴 정도로 슬프다니. 근데 그 순간 알고 보니 선임은 이빨을 꽉 깨물고 미친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진정된 선임이 해준 얘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당했는데 사건은 이랬죠. 평소 모나미를 미친 듯이 딸깍거리는 사무라이 병장. 활동복을 입을 때도 호주머니에 볼펜을 넣고 딸깍딸깍 석식 시간에 식당을 가면서도 딸깍딸깍
볼펜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았다고 해요. 산속에 있는 부대 특성상 식당 가는 길에 일부는 흙길로 되어 있는데 병장은 아무 생각 없이 그날도 호주머니에다가 볼펜을 넣고 딸깍딸깍거리면서 길을 걷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호주머니 속에 주먹을 쥐고 있던 볼펜은 과로에 화가 났는지 야속하게도 이 사무라이 병장의 배를 뚫어버린 거였어요. 넘어졌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은 이 병장은 너무 쪽팔려서 크게 소리도 못 지르고 입술을 까맣게 물고 마치 영화처럼 입술에서 한 줄기 선혈을 흘렸다고 해요. 그 순간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 낙엽이 우수수 그 병장 주변으로 날렸습니다. 비장하게 주황색 활동복을 입고 밥 먹으러 가다가 무릎을 꿇고 호주머니에 볼펜으로 배를 뚫고 낙엽은 떨어지고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기막힌 타이밍,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찍혀버린 병장은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 이후로 그는 전설의 사무라이 병장이 되었습니다. 그 병장의 저녁날에도 바람이 꽤 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덮을백 메고 떠나는 사무라이의 뒤에 모래바람이 흩날려 웃겨 죽을 뻔한 기억이 있네요 라고 오반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 물건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뭔가 막 돌아다니는 게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 왜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기들은 항상 손에 뭘 쥐고 다니고 싶어요. 이게 뭔가 안정감이 있나 봐요. 이렇게 뭐가 쥐는 게. 근데 밥 먹다가도 포크 들고 뛰어다니고 숟가락 들고 뛰어다니고, 장난감도 그냥 뭐 동그란 장난감이면 모르겠는데 꼭 들고 다녀도 약간 플라스틱으로 돼서 약간 얇아가지고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장난감 들고 뛰어다니고 이래요. 굉장히 불안해. 그런 거 눈에 보이고 옆에 있을 때마다 못하게 제재하고 항상 알려주는데도 그 뭔가 들고서 뛰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나 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다른데 저도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이들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미국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프로그램 틀어주는 거 엄청 많았어요. 아마 2000년대 초반이나 이런 때에 텔레비 많이 보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뭐 SOS, 뭐 전격 제트 작전, 맥가이버, 뭐 레니게이드, 뭐 이런 것들 많이 막 수입해서 막 보여줄 때야. 그런 뭐 퍼니스트 홈비디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른 나라 뭐 일본이나 뭐 홍콩 이런 데 거보다 미국 거를 많이 수입해 와서 틀어주던 때였어요. 그때가 한참.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은 사고가 일어난, 그 미국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걸 재현해서, 그게 아마 119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걸 재현하는 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애들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막 뛰면서 그냥 집에서 논 거야. 가족들도 그냥 뛰고 노니까 놔뒀고, 근데 주방에 칼이 애기가 손에 닿을 위치에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꺼내서 과도 같은 거였는데 짧은 거, 그 칼을 들고 막 뛰어다닌 거야. 뛰어다니다가 서로 나잡아봐라 같이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반대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그 다른 꼬맹이를, 칼 들고 있던 꼬맹이가 그냥 뛰어가다가 그냥 부딪혔는데 그 해서 죽었어.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식당 같은 데서도 포크 들고 다니고 막 뛰어다니는 애들 제재 안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그런데 하여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절대 뾰족한 물건들을 들고서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부지나 뾰족한 물건들은 서 있을 때나 정적일 때 잠깐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내려놓거나 잘 수납을 해놔야지. 지금 이 볼펜 사무라이 병장도 그 앞에 뾰족하잖아요. 그거 자꾸 뱃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쳤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이고 누가 봐도 다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면 안 된다고 제재하는 사람이 없고 몰래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 그냥 거중만 뚫려서 저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서 만약에 간이나 췌장 같은데 이런데 상처가 났다 그러면은 난리가 난 경우예요. 이런 거 포인트로 딱 찍혔는데 만약에 폐나 뭐 심장이나 이런 데 그냥 죽고, 내장기관 다치면 그냥 갑니다. 여튼 여러분들도 그런 날부지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들고서 다니면서 하지 말고 항상 다 썼으면 놔둘 때 수납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몸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요. 미친 사무라이 병장 이야기 잘 봤습니다. 오바님께서 올려주신 글 잘 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뭐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